의사는 하고 댕기나. 아유, 왜 이러노? 상희, 어디 아프세요? 아니, 사장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봐봐요. 제가 의무용 출신이라 대충 보면 알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 원래 상태 안 좋아. 아니,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그 홍역 아니에요, 홍역? 야, 마스크 끼자, 우리. 아니, 제가 대충 이 증상을 아는데 혹시 열 나요? 많이 나요? 뜨거워? 아, 많이 나. 혀 이렇게 해봐요. 네. 어우, 진짜. 더럽다. 이빨 닦았어요? 콧물은? 눈도 좀 봐봐요, 눈도. 아, 누나 뻑뻑해. 아, 이거 진짜 홍역이면 손님들 다 감염된 거 아니에요? 야, 일단 빨리 병원부터. 우리가 빨리 저희 나가시죠. 빨리 나가시죠. 일어나시죠. 근데 일어나시죠. 만지는 것도 안 되는데. 빨리. 근데 우리 동네 근처에 큰 병원 없는데 어떻게 하죠? 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나? 우리 주변에 왜 없어, 병원이? 없어요, 지금. 일단 빨리 가. 얼마 전에 문 닫았다 그러던데. 야, 우리 동네가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야. 그 어떤 동네인데, 우리 동네가? 큰 병원 진짜 없어?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백병원은 됐다 해운대로 갚이고 뭐 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큰 병원 갖고 요 침례병원 뿌이였었는데. (2006년도에) 우리 정부가 홍역 완전 퇴치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에 이른바 이 큰 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진짜로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좀 그렇습니다. 부산은 특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큰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뭐 100석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된다거나 또 각각의 진료 과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의들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제 큰 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강서구, 사하구, 그다음에 금정구 이런 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부산이 결코 병원 숫자가 작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대도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 대비 병원 수가 가장 많은 도시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이 총 28곳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이나 숫자로만 접근했을 때 조금 이렇게 진실의 어떤 측면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병원의 수가 많지만 그 병원들이 어떤 병원들이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또 병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부산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서구나 부산 진구 그다음에 동구, 동래구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 분포되어 있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 의료 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지금 현 시장이죠. 오거돈 시장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료벨트 구축이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황주 관장이 설명. 공공의료벨트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중부 상권에 부산 의료원이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준비되어 왔던 서부 상권 서부산 의료원 이걸 개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이었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본예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부 상권 쪽에 침례병원, 금정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도 이 3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시민건강재단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
번째 침례병원도 그렇고 서부산도 그렇고 이 단추들이 잘 안 끼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뭐 웬만한 부산 시민들이라면 침례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침례병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컸고요. 그다음에 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51년에 만들어졌죠. 그 이후로 66년 동안 이렇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했는데요. 2017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공공이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좀 공공의료를 부산이 공공의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진단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공공의료를 확충하자. 지금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공공병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개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이제 필요가 말 있을 것 그대로 같아요.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이제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그리고 시도 도립병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있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병원, 그리고 제2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에 암 치료 특화병원인 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공공병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서 좀 설명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부산이 굳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부재하다. 저는 그런 거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그 한국이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질 때도 되게 낮고요. 공공의료원 비율이. 그다음에 부산도 굉장히 더 한국 내에서도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부산이? 근데 우리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 진가를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 메르스 사태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나 재난 상황 이럴 때는 공공의료원이 정말 그때 진가를 좀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병원이 평소에 못하던 희귀병이라거나 그다음에 예방의학이라거나 아까 홍역 말씀하셨는데 홍역 같은 경우에도 병이 진화를 합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들은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정부하고 직접적인 어떤 컨택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염병 이런 걸 갖다가 진압하기도 굉장히 편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이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셨습니다. 아유 추워. 아 이것도 따뜻한 차 마시면서 이것도. 아이고 차갑다. 자자자자자. 제가 침례병원도 안 갔다 오시고선 침례병원 얘기하셨죠 방금. 아니 삿대질은 제가 이게 갔다 왔어 지난주에 자전거 타고. 방금 다녀왔습니다. 네, 청진기로 제가 진단을 하고 왔는데 침례병원 이야기 같이 한번 좀 봐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합시다 수요반전 배달의 형제 라마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66년 동안 문 닫기 전까지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침례병원인데요. 아니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배달을 아니 여기 배달시키신 분이 여기 있군요. 여기 이 비어있는 병원을 지키기 위해 개 2마리만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저거 무슨 진단? 들어가서 보려는 거죠. 그러면 군만두 시키신 분.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희 오늘 침례병원 배달할 거 있다고 주문하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그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 시민대책위 주재범이라고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네네. 그렇구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좀 깔끔하고 지금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병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네. 병원이 꽤 크네요. 네네. 이 병원이 네. 병상수로는 605병상의 중대형 병원입니다. 중대형 병원. 네네. 이곳은 금정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해운대, 기장, 수영 등 동부산 진료권을 책임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할 거냐를 그렇죠. 좀 깊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병원 규모도 규모지만 이거 완전 새 병원인데. 네. 그냥 좀 문 닫기는 아깝긴 한데 그래, 아까워. 위치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가요. 근데 좀 씁쓸하네요. 저렇게 잠겨져 있는데. 지금 여기가 원래 그렇게 수백 명 환자들이 있던 병원이었는데 파산하면서 이제는
뭐 재판부의 그런 걸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침례병원이 이제 연간 한 50만 명의 외래 환자와 네. 한 20만 명의 입원 환자를 치유하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역에 계신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병원 갈 일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이제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네. 사실 이제 금정구에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중증 환자분들은 양산 부산대로 이송을 하고 네. 경증 환자분들은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에 있는 구민들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을 봐서는 생명이 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괜히 갖고 온 청진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이 병원 상태를 제가 진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맥박이 지금 뛰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등산소생.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응급실에를 좀 자주 갔거든요. 좀 잘 아파갖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원래 좀 지병이 있어요. 아. 그래갖고 갔는데 못 가잖아요. 네.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쪽으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좀 이 침례병원 생각이 많이 나셨고. 많이 나죠. 잠깐인데요. 우리 어머님도 여기서 머리 수술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어머니 여기서 수술도 받으시고. 네. 아. 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전무이고 병원으로 생존해야 되지. 그걸 없앤다는 건 그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없지요. 100병원은 됐다. 해운대로 갚이고 뭐 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건병이라고 요 침례병원 뿌이였었는데. 이 금정구민들이 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네. 서명 운동도 벌였고 10만 이상.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본 시민들께서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이 있다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도 좀 많이 느끼시고 그렇죠. 필요성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멀쩡한 병원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깝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리의 남아 말대로 정말 이 심폐소생이 진짜 급한 것 같아요. 저 병원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금정구에 응급의료기관이나 큰 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새로 지으려면은 보통 한 3, 4천억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침례병원 아까 보셨지만 건물도 아직 멀쩡한 상태고 또 굉장히 기술을 가진 의료 숙련 노동자들도 있고 뭐 기자재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1,200억 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그 장 주방장님이 1,200억 말씀하셨는데 땅 파서 나옵니까? 1,200억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왜? 그 사람아 금관을 해야지.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2017년대부터 사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민간 병원이거든요. 민간 병원이 경영 악화상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로 해가지고 폐업이 되고 파산이 되었는데 정부 재정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소생을 시켜서 공공병원을 하겠다. 공공병원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인근 지역에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병원이 없어도 그렇죠. 나머지 병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전담할 그렇죠. 수 있다. 예, 저는 왜냐하면 1,20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다는 게 지금 건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 2000년 초반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흑자를 이룬 게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이거는 적자냐 뭐 흑자냐 이런 시장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이것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걸 시급하게 지금 원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따져보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뚫어내서 해내야 되는 게 시나 또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인 이해 타산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 그러면 근처에 있는 병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만일에 뭐 병원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분이 뭐 돌아가신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소외계층, 예, 그렇죠. 저소득 계층의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혜택이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데가 없으면 사실 그렇죠. 참 늘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병원 역할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 두 번째가 24시간 응급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문제, 세 번째가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적정 진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진료를 해서 우리 의료보험 수가 체계를 잘 갖추자는 건데 문재인 케어에서 하고 있어요.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적정 수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민간 병원에서 다 확대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가 동일하게 다른 민간 병원도 적용되는 건데 굳이 왜 공공병원을 만드는 거죠? 이 민간 병원이 점점 이제 좀 공공의료화 되는 것이 이제 정부 기조기도 하고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원은 또 취약계층들만 뭐 이용한다. 어떤 의료복지 뭐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데요. 저는 이 민간 병원과 공공 이 의료의 역할 분담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굳이 민간 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뭐 고혈압, 감기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좀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짊어지고 예방의료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지는 그렇죠. 것들 이런 쪽에 훨씬 특화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이 되는 건데 이 침례병원 같은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원이 된 사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말 좋은 선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부산을 주목하게 하고 또 부산에서 부산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좀 던지고 이런 거 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게 역으로 보면 뭐냐면 병원이 망하니까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병원 해주네? 그러면 방망 경영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모든 망한 병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아니 선례를 만드는 게 하는데 갑자기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화두가 된 이 침례병원이 경매에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민간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부산시의 의지가 이렇게 아주 굳건하고 완강했다면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이걸 갖다가 이거 공공적으로다가 인수를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도 이제 부산시의 의지를 의심하진 않아요. 부산시는 여전히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조금 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정무적인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파산부로 넘어갔을 때만 해도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매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매각을 그 진행하는 것을 그 경매에 붙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럼 그 전에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뭐 50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뭐 그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의료원이니까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늘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랬더라면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도 좀 하고. 파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선제적으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부산시가 책임질게 우리가 돈 대가지고 이걸 공공병원화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겠다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장님 돈이 있어요? 저 지금 순간적으로 사장님한테 투표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입장이 해가지고 지금 파산 경매까지 넘어간 게 부산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공공의료 정책팀인가 비슷한 유사한 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의지는 있는 거예요. 의지는 있어요. 팀도 의지는 만들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부산하고 동부산 좀 관리 체계를 좀 체계화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파산이 났던 2017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의료 병원 하자는 기사도 긍정적으로 조금 몇 개 나왔었고요. 지방선거 할 때 이제 후보자들 다들 이제 선거 한 보름 남겨놓고 다들 손잡고 침례병 앞에 가서 공공병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선거용 선심 공약. 그렇죠.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아우 야 돈 없으니까 못해. 그러면 표 받겠어요. 그 동네에서요. 금정구에서요.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니까 가서 낙찰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가 그냥 의지가 있으면 낙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시는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수단들을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거 아닌가. 경매는 한 4월에 끝나는데 지금 진행상 1차가 끝났지 않습니까? 유찰됐고요. 2차, 3차, 4차까지 가는데 투자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8월, 빨라야 8월입니다. 네, 그러면 8월이면 투자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진행한다. 어렵죠. 사실은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침례병원 경매 절차 진행된다고 하자마자 부산시에서 이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계속해서 이걸 공공병원화 하겠다.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사장님,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배달 다녀왔습니다. 진짜로? 네, 부산시 입장 확실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님 만났어요? 근데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시청 처음 가는 거예요? 부산시청? 시청으로 배달 처음 가봤는데요. 잘 지어놨더라고요. 커. 건물이 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군만두 배달 왔는데 혹시 시장님 어디 계세요? 시장님이 군만두 시키셔가지고요. 저기 아니 라마 저기 가서 또 일 안 하고 또 작업한 거예요? 아니요. 혹시 군만두 좋아하시나요? 네, 다음에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네. 사랑을 했다. 군만두 시키신 분. 다들 그 업무에 바쁘신데 참. 여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시장님 아직 남천동 사시죠? 시장님, 예.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가 임마! 저 KBS 바로 뒤에 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다 가다 제가 자주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예. 그 침례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침례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뭐 예. 들어가진 못했는데 밖에서도 좀 보고 그 주민들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제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왜 그 공약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리고 그거를 설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라마야. 네. 네 차례 똑똑했어? 네 지금까지 연기야? 네, 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네. 제가 만약에 이 병원을 가는 거라면 네. 뭐 빚을 내고 그다음 내 돈 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행정기관이 하는 것에는 중앙정부의 협의랑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렇게 느려지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앙정부 때문인가요? 이제 저희가 매입할 때부터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 복지부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당장 매입하는데 국립병원으로 가는 데 기간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보다 더 기간이 길게 걸린대요. 근데 시장님께서 그걸 공약으로 하실 때 예. 보통 그거에 대한 상황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시잖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기간은 얼마나 잡힐 거고. 근데 그거 계산 없이 그러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00억 이상 투자를 하려면은 이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고 그렇다고 근데 시장님이 그 그런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들을 알게 된 게 지금까지 기간이었잖아요. 날카로운데. 공격을 제대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립에서 움직이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희들이 다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절차상으로 해서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만약에 다시 병원이 될 확률이 예.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가 종합 의료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아니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용도는. 예. 그럼 병원이 다시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50% 이상? 훨씬 높죠. 그럼 80%? 이 병원의 용도를 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는 그건 의료기관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용도를 현재는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병원으로 진행이 안 되면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간이 이 병원을 매입을 해서 혹시 뭐 다른 시설로 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습니다. 그 과장님 그럼 일단 그 시민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해준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꼭 수요반점은 언제 나오실 건가요? 배달도 오시잖아요. 시장님. 시장님. 네. 제가 저희 남천동 바로 옆에 이웃이거든요. 제가 오늘 결제 받으러 가면서 여쭤보고. 네, 꼭 좀 수요반점으로 한번 와달라고 좀 꼭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컸어. 우리 라마의 공격의 예봉이 아주 날카로워요. 저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사장님과 시장님의 맞대면을 갖다가 꼭 한번 주선을 갖다 성사를 시키길 배달 계속 해야 되겠다. 다른 승진할 시키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시장님을 뵈러 가긴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본인 공약이고 왜 저는 과장님이 저희 일을 맡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가 한 이야기면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저 과장님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만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몇 년도인데 2019년도에. 우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부산시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두 주방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현재로서는 용도 변경을 안 해주겠다고 하셨죠.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용도 변경권은 사실은 개발국,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건강복지국인데 조금 좀 다를 것 같고요. 서로 입장 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공병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100% 하진 않았잖아요. 사실 100%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침례병원을요. 뒤에 자전거 타고 가봤어. 얼마나 먼가. 진짜 갔어. 가서 한번 봤어요. 좋아요. 배산임수는 아니지만 하천은 흘러요. 밑에가. 밑에 지로 갔을 때 딱 아파트 들어오기 좋아요. 대형 브랜드 아파트 들어오기에 딱 좋은 위치고 제가 보니까 세대수가 한 950에서 한 1000세대 들어올 정도의 위치더라고요. 의료시설 위에는 다른 건 지을 수 없다. 제가 3차나 4차 정도에는 노인 전문 병원, 요양병원을 하실 이런 사업자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요. 또 뒤에는 산이 있어서 공기도 맑고. 그렇죠. 주변에 상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도를 변경 안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 재산권을 취득한 그분이 나중에 헌법소원이나 재산권 분쟁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소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황 주방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걱정스럽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작년 6월에 이제 시장 선거, 우리 선거가 있었고 작년 6월에 지금 오거돈 그 시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두고 볼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양보를 하다가 부산시가 저거에 공공의료원을 안 사고 지금은 병원의 용도가 아니면 지금 인허가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산시가 아니라 다른 병원이 들어서면 그게 과연 공공의료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시민들하고 핵심 공약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무조건 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걸 보여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리더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선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이번 그 민선 7개 오거돈 시장님께서 막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 BRT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야 시민공론화를 해보자 엎었죠.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 말도 그것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김해 신공항 이야기도 있지만 좀 시장님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못하실 것들은 그냥 솔직히 야 이거는 경제적으로 타당성 없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도움은 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대안적인 요인들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정리하자. 대신에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협상이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 이건 그냥 근원적인 궁금함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공약을 펼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부산시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0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에는 1,몇백억이지만요. 급한 불을 끄는 거는 500억, 아까 400억까지 얘기하셨잖아요. 4차 경매까지. 나머지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저는 조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보고. 돈 문제가 아니라 14조?
그런 돈을 예산으로 쓰는 부산시잖아요. 14조까지 아니고 한 11조 정도 제가 중에서 아까 배달 오면서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14조 그 중에서,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4조가 넘는 돈을 보건복지로 써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에 대해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딱 요 시점에서 부산시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은 아까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굉장히 좋은 예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하신 약속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어떻게 지켜질지 시민들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우리 수요 반점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일동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공공병원의 그 의미와 역할 꼭 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 뭐 요약하면 우리 사랑하는 부산을 위해서 정말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소관님께서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의료보건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공공병원 착한 적자가 허상을 깨야지만이 건강보험이 삽니다. 꼭 이거 지켜주시고 너무 많은 예산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수요반점 오시면 군만두 서비스. 서비스. 그 적자 내가 또 하나 이 사람아. 자, 오늘 시사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시사 요리로 맛깔나는 요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시반점 사장님이신데 고민이 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전차상으로도 그렇고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